안녕하세요, 맨소드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오래간만에 들고 왔는데 이마트를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마트는 제가 한 두세 개 정도의 영상을 남기면서 2020년 실적 예상 대비 적정 목표 주가 15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보다 유동성이 넘쳐난다면 18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난 방송 이후 한 달 동안이었나요? 2020년 적정가를 기준으로 그 등락폭이 15만 6천 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15만 6천 원을 또 한 번 돌파하는, 두 번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만약 제가 제시해드렸던 2020년 목표가 15만 6천 원에 매도를 걸어 두셨다면 아마 두 번의 익절, 이익을 챙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15만 6천 원의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 15만 6천 원으로도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18만 원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15만 6천 원 이상의 가격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약간의 거품이 껴있다. 이 거품이 충분히 수급의 유동성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나도 오르겠지만 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올해 예상 컨센서스 실적 예상치 대비 적정 주가는 이 가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 가격에 일부 매도를 걸어 두셔도 됩니다. 그 가격 이상은 유동성의 힘을 빌려서 상승하는 가격 이고요. 그 적정 가격이 이 주식의 정말 진짜 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진다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제 영상을 보시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를 활용하는 팁입니다. 저도 100% 맞추는 힘은 없지만 제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손절 혹은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마트에 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월요일 약 한 달 만에 이마트, 물론 목표가 2020년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지만 이익을 일부라도 챙기지 못하시고 전량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이마트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꼬라 박으려면 꼬라 박든가 오르려면 오르는가, 방향성이 뭔가, 이 주식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현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마 100개님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18만 원대를 향해서 계속 홀딩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한번 보죠. 이마트. 자, 먼저 수급, 제일 처음으로 제가 보는 게 수급이죠. 수급 매매 동향을 보시면 제가 저번에 25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고 이 빨간선 기준으로 28일 아침에 이마트를 마지막으로 방송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등락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변동폭을 키워가면서 주가가 이제 한 15만원대 중반까지 왔죠. 14만원대 초반에서 15만원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저는 15만 6천원을 제시해 드렸고, 지금 처음에는 15만 6천원 근처를 기웃기웃 터치했다가 다시 하락폭을 키워서 이제는 16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15만 6천 그 언저리 근처에서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익을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수급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을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외국인과 투신 쪽, 금융투자 쪽에서도 꾸준히라고 하기엔 좀 뭐 할 만큼 조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제가 방송했던 28일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개인들이 파는 물량의 폭을 증가시키는 반면, 그 개인들이 판 물량을 최근에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과 투신도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을 때 금융투자 쪽에서도, 투자회사, 투자은행 쪽에서도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왔던 걸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조금씩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요즘 같은 장에서. 그래서 외국인과 투신이 어느 일정한 개인들이 판물량을 사주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탄력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개인이 매수세,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다면 그건 좀 경계하고 약간 손절 혹은 익절하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시고 투자 매매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급은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이 나쁘지 않고 개인들이 팔아주고 있는 물량을 계속 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마트의 월봉을 보시면 제가 9월 28일 월요일 한 달까지는 아니네요. 약 한 달 조금 안 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방송했던 것과 지금 현재 주가 차트의 흐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번 9월 28일 월요일 아침에는 제가 월봉에 17만 7천원까지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지난번에 방송이 이때쯤이었죠. 그리고 10월이 9월달이었고 이때쯤이었고 10월달에 보시면 지금 이제 10월, 그러니까 17만 7천원이 9월달 그 당시에 60월봉이었습니다. 60월봉. 그래서 지금은 60월봉이 약간 아래로 처지면서 현재 10월달에 60월봉은 500원 내린 17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만 6,500원, 60월봉인 이 파란선 17만 6,500원을 향해서 고개를 치켜 올리고 있죠. 어떻게 고개를?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고개를 치켜 올리고 있죠. 확 꺾고 있죠. 고개가 확 꺾고 올리고 있습니다. 확 꺾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SI 지수, CCI 지수, 스타캐스팅 지수 모두 바닥을 한번 형성했고요. 바닥을 형성하고 고개를 촥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달고 조금 유동성의 힘이 딸리는 그런 모습을 차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성이 딸리기 때문에 2020년 목표가는 적당히 찍었고 실적 대비 적정한 주가는 찍었지만 거품이 얼마만큼 잘 발생하는지 아직 거품이 버블 하지 않았다. 유동성의 힘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수급에서도 보셨듯이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계속 지켜보자. 계속 이렇게 사주고 있는지 지켜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월봉상에서는 고개를 들었지만 윗꼬리가 있는 것은 조금 경계하자. 60월봉 17만 6,500원을 향해서 월봉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17만 6,500원도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제가 5주봉선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자 했고요. 지난 방송 때가 이까지의 차트가 형성됐던 이 빨간선 세로 점선선이 그때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5일선을 아래 꼬리 달고 조금 이탈하는 장중에는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봉상에 있어서 한 주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주까지 월요일부터 마지막 금요일장의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을 딱 지지하고 방송 후에 그 다음 주에 말이죠. 그 주에 딱 5일선을 한번 뚫었지만 한번 찔러는 봤지만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지지했다. 한 주간의 주가 가격 흐름을 보면 말이죠. 5주선을 이탈하진 않았다. 찔렀지만 지지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한번 찔러 봤지만 5주선 밑에서 시가가 형성되었지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봉상에서 120주선을 한번 터치했고요. 그 다음 주 저번 주에 120주선을 지지하고 12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적정한 주가에서 약간 매도 물량이 시행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현재 저번 주 종가가 형성됐던 현재 15만 4,500원에 형성됐고 있었죠. 그래서 저번에 주봉상에서는 제가 상단을 이 점선이 있던 이때 상단 이 120주선 15만 1,000원대까지 한번 보자 했는데 그때 가격이 한번 돌파를 했죠. 그때 뭐 어느 정도 이익을 보셨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120주선을 돌파했죠.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주에 120주선을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안타깝게도 위에 있는 이 200주선은 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힘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오는 흐름을 아직 200주선을 향해서 근처를 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아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월요일 10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아마 이 200주선을 향해
월 말까지 200주선을 향해 월봉상에서는 17만 7천원, 주봉상에서는 200주선 18만 6천원을 향해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5주봉선을 저번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지지를 계속하고 갔었죠. 결국 이 5주봉선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매수의 유입을 부르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주 동안 매수를 했던 세력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이 단가에서도 계속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5주봉선에. 하지만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즉시 최근에 거래했던 사람들의 손실이 또 돌아서기 때문에 공포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공포 심리가 매도 물량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5주봉선이 이탈하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추가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5주봉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200주선 18만 6천원을 향해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급, 투신과 외국인과 투신의 지속적인 매수가 계속되는지 지켜보자. 그래서 상단은 18만 6천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1천원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18만 6천원을 향해 돌파하는지, 그거를 보시면서 주봉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또 볼게요. 자, 이제 월봉, 주봉 거시적으로 봤고요. 단기적으로 일봉을 보시면 저번 방송 때가 이 세로선의 점선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봉상에서 11선과 14만 2천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자 했고, 11선과 14만 2천원을 결국 돌파했죠. 14만 2천원은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의 상단 이 파란 선을 가리키는 선이었는데,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1선과 14만 2천원을 결국 돌파하면서 정배열을 형성해버렸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완전 정배열을 형성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매도 물량이 추가되면서 이렇게 꺾였죠. 윗꼬리를 달고 음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2020년 적정 주가를 충분히 돌파를 했고요. 이 선을 돌파를 한번 했는데 16만 2,500원의 고점을 찍고 매도 물량이 추가되면서 5일선의 딱 끄트머리에 5일선의 가까스로 종가가 형성되면서 5일선 근처에서요. 그래서 약간 아랫꼬리를 달고 음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한 5일선을 이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 영상을 보시고 11선 14만 2천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21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절을 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이 목표가에 매도를 거셨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월요일장부터 아마 5일선 이탈 시도를 할 겁니다. 5일선을 이탈하면 또 11선을 이탈하면 21선을 또 지지 하방 21선 아래로 주가를 하락 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이게 정배열 구간에서의 그 단계죠. 5일선, 11선, 21선 각각을 이탈 시도할 거지만 어느 정도 아직 추세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제가 그어놓은 이 추세선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과 지금 21선이 맞닿아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은 5일선 이탈 시 일부 매도해서 11선을 또 매수하고 11선을 5일선을 이탈한다면 21선까지 또 기다려봤다가 5일선, 11선, 21선 이 기점을 기준으로 다시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을 가지셔도 됩니다. 좀 바쁘신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셔서 21선대에 다시 매수를 걷는 등의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21선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신규 투자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할 시에는 아마 큰 폭의 하락폭을 61선까지 13만원대까지 하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1선은 거의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5일선을 이탈한다면 부분 매도하셔서 21선에 다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되 21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약간 조금 많은 비중 혹은 전량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시기에는 조금 아쉽다. 내가 이 이마트에 많은 비중을 담고 이마트를 믿었는데 좀 배반감을 느낀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손절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 21선은 이탈한다. 그러면 전량
익절 이익을 보시고 조금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또 싼 가격에 13만원대가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낮은 가격에 사셔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봉상에서는 아마 이번 주에 5일선 이탈 시도를 할 거고요. 물론 5일선은 지지에서 상승한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유동성의 힘까지 받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일선 이탈 시도할 가능성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11선, 21선에 분할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지만 21선을 이탈할 시에는 과감하게 조금 많은 비중을 손절 혹은 익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의 21선이 제가 끊어놓은 이 추세선 상단선과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치하게. 그래서 그 가격이 약 한 14만 6천원, 21선은 차트를 보시면 21선 보일 수 있죠. 아마 약 14만 6천원 정도 언저리에서 걸릴 건데,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면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마트는 유통업계, 이제 업계의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롯데를 꺾고 업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올해 3분기에 체질 개선, 경영적인 면에서 체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된다고 업계에서는 계속 보고 있고요. SSG닷컴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 매출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낼 거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기대가 아직 식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도 식지 않았다. 코로나도 정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주목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유통업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조금 완화될지 그것도 계속 지켜보자.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자회사 실적이 부진할 거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거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에 대한 매출의 성과로 무난한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추석 대목을 맞아서 매출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그 3분기의 실적 발표되는 이 실적을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동성까지,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까지 계속 해주면 실적과 유동성이 합작해서 주가는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차트라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하는 게, 그게 바로 주식이죠. 하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한 결과 기업 예상 실적치를 반영한 2020년 목표가 15만 6천원이고 15만 6천원에 매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지금 바탕이 계속 돼준다면 이 적정 주가보다 더 거품이 일어나서 주가가 약간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유동성과 차트죠. 그거를 적정 목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해 드리면, 월봉상에서는 17만 6,5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 17만 6,500원을 돌파하지 않을 시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시고, 17만 6,500원을 돌파하신다면 주봉상에서 200주선에 해당하는 18만 6천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만 6천원을 더 오버슈팅하는 것은 정말 더 큰 거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박을 좋아하신다면 끝까지 홀딩 하시고 이마트와 함께 평생을 가시고, 18만 6천원은 제가 봐도 이 가격도 충분한 거품의 꼭대기라고 봅니다. 200주선에 해당하는 선 말이죠. 18만 6천원까지의 거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투신의 유동성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다만 주봉상에서 5주봉선을 지지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5주봉선도 약간 일부 부분 손절의 가격대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일봉상에서는 제가 5일선을 이탈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5일선이 지지하는지 계속 보시고, 5일선과 21선, 특히 21선이 14만 6천원 그 언저리 때에 21선이 이탈한다면, 5일선은 뭐 이탈하더라도 21선에서 다시 지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에 이탈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5일선에서 팔지 못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21선 언저리에서 추매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괜찮지만 21선마저 이탈한다면 익절 혹은 손절을 좀 큰 비중으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는 이미 2020년 목표가 15만 6천 원에 크게 벗어난 가격대일 뿐더러 지금 현재 차트는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의 기본이죠. 정배열상에서 21선은 생명선이다. 21선이 이탈했다는 것은 한 달 동안에 이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의 평균 매매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이마트를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 공포의 구간이 된다. 모두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매매 주체자들이 많을수록 주가를 끌어내릴 힘도 많아진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 거품에 의해서 18만원대를 갈 수 있는 기술적 차트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은 괜찮지만 21선 생명선이 끊어진다면 61선까지 폭이 크거든요. 13만원 초반대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 떨어질 낙폭 구간대가 크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한다면 조금 크게 손절을 고려해 보자 라고 제안해 드립니다. 제 제안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15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이 거품이냐 아니냐 새겨 들어 주시고 매수 매도 적정한 가격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구마 100개님 저의 애청자이신 구독자이신 고구마 100개님의 고구마 100개가 소화가 다 되어서 사이다를 드시고 꺽하는 순간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마트 꼭 화이팅 하시고 이상 오늘 간단하게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한번 알아가 보고 싶은 종목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매수 매도 하시기 전에 저에게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저의 기준에 맞춰서 썰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